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 제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뜻에서 읽어주는 뜻으로 바꿨는데요. 부동산 뉴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주관적인 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인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로 지금 한 오늘까지 16일, 17일, 18일 동안 계속 뉴스에서 엄청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목적의 수요는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거기서 제가 떠온 건데요. 1번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투기 목적은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투기적,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그 밑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고,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인데요. 거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왔고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이거는 완전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에서 완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LTE를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내용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차주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보셨으니까요. 이 뜻은 우리말대로 보통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까지 다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LTE로 했을 때는 강화되기 전까지는 9억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14억을 대출 받는다고 치면은 LTE가 지금 20% 이제 이렇게 9억까지는 LTE 40% 이하는 20%거든요. 전에 14억 대출 받았을 때는 5억 6천이 나왔는데 이번 개선안은 4억 6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LTE보다 DSR입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헤드라인 뉴스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이거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초과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정도 넘어가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퍼센트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 대출 금지, 1주택 및 무주택 세대에서는 LTE 40% 규제 적용됐는데 이번 개선안은 아까 모든 차주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를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온 거죠. 웬만해서는 좀 서로 진짜 집을 40분은 아니면은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분인데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살 수 있는 시가 15억을 살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는 거의 그냥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도 나한테도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가려면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아파트가
한 7억에서 8억인데 내가 15억 가면 어떻게? 그때 15억 갔을 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강남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덤핑이 되겠죠? 올라가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일정 기간 실거주할 경우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할 때는 애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라고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여기 LTV. LTV 뜻은요, 쉽게 말하면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런데 DSR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 대비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당연히 더 강력해지는 거죠. 전에는 주택으로 봤는데 이제는 소득으로 보겠다. 완전히 그것도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신 대로 LTI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별로 이걸 관심이 없어요. 왜?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 뜻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간 올리는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 나타낸 겁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임대 수익률이 높으면 더 높다는 뜻입니다. RT가 높으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은 거니까요. 이거 기준이 보통 RTI는 주택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눴는데, 주택은 1.25배 이상이고요. 상업용은 1.5배 이상인데, 이번에 주택 임대업 그 개인사업자 대출을 1.5배 이상 강화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대출 많이 받아서 주택 임대업 사업을 조금 더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헤드라인 뉴스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이거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초과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정도 넘어가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퍼센트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 대출 금지, 1주택 및 무주택 세대에서는 LTV 40% 규제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선안은 아까 모든 차주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를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온 거죠. 웬만해서는 좀 서로 진짜 집을 40분은 아니면은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분인데,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살 수 있는 시가 15억을 살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는 거의 그냥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도 나한테도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가려면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아파트가 한 7억에서 8억인데 내가 15억 가면 어떻게? 그때 15억 갔을 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강남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덤핑이 되겠죠? 올라가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일정 기간 실거주할 경우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할 때는 애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의 그 발표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DSR입니다. 전에는 LTE는 보다는 이거는 내가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내가 소득 대비 그 초과돼서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담보대출 할 때만 그 차주에 대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가 9억 고가 주택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많이 올랐지만은 그만큼 강하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게 아마 제일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요.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인데요. 전에는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2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도 있고요. 근데 이게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2년 내 전입이 아니고요. 1년 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9억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정도 되면요. 보통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에서 한 70% 잡으니까요. 한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책인데요. 더 강하게 나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은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인데 이거 주택 구입 목적이 사업자 대해서 어떤 목적을 할 건지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투기지역, 투기과외적으로 적용 범위를 완전히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 강화. 이거는 뭐 우리 임대업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에서 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강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은 이제는 쉽지 않다는 뜻이죠. 보통 예전에는 1.25배였어요. 전에 정부의 대책에서는 1.5배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라고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여기 LTV. LTV 뜻은요, 쉽게 말하면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런데 DSR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 대비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당연히 더 강력해지는 거죠. 전에는 주택으로 보는데 이제는 소득으로 보겠다. 완전히 그것도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신 대로 LTI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별로 이걸 관심이 없어요. 왜?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 뜻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간 올리는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 나타낸 겁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임대 수익률이 높으면 더 높다는 뜻입니다. RT가 높으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은 거니까요. 이거 기준이 보통 RTI는 주택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눴는데 주택은 1.25배 이상이고요. 상업용은 1.5배 이상인데 이번에 주택 임대업 그 개인사업자 대출을 1.5배 이상 강화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대출 많이 받아서 주택 임대업 사업을 조금 더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하셨나요?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투기 목적인 사람을 완전히 방지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중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절망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람들이 집을 투자하러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증여가 있고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내가 사는데, 와이프? 누구,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증여겠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증여를 할 때,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대출을 많이 끼고 사줄 수가 있지만, 요즘은 좀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되는 게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까지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세 가지를 다 막겠다는 뜻이죠. 대출, 전세를 끼고 전세 대출까지, 거기까지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딴 데 집까지 사는 것까지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그러니까 시행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전 거는 안 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전에 올린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 설명드린 거는 정정 보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그 후에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재산권 침해니까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주가 이번에 새로 많이 완전히 들어간 뜻입니다.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차주가 일부러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이 좀 이자가 싸니까요. 그리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거는 전세 대출을 완전히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받은 걸 회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은 아예 우리가 1년이나 2년 뒤에 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차단하고요. 신규 붐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거를 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말대로 이게 거기다 갭 투자잖아요. 투기인데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담보대출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안입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단어를 달았는데요. 다주택자 집 팔고 보유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라 뜻입니다. 저는 이 뜻은 제 나름대로 해석했지만 제가 다 정부의 정책 방안을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적용 시기는요, 내년 납부분부터입니다. 네, 이게 제가 나눈 건 1번, 2번, 3번이 같은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은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집값 오른 것보단 아주 적게 오른 겁니다. 너무 그 언론에서 좀 엄살을 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조정세대에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전에는 일반 3주택까지는 똑같았는데요. 이제 조정지역 2주택에서는 300%까지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대로 서울에 어느 정도 걸려있는 지역 중에서 두 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꼭 팔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 뉴스에 나오는데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조금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집값 많이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 많이 낸다. 이걸 보십시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율 공제. 1주택 부담 경과입니다. 보시면, 현행은 고령에서 10%, 20%, 30% 했는데, 이게 20%, 30%, 40%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공제 한도도 합계 70%에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령자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외내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그거를 자녀들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집값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신 분들 다 이사 가세요. 있으시니까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다음,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며칠 동안 계속 강조했던 건데요.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제고돼야 됩니다. 계속 이게 불공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세금을 덜 낸 현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20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이다. 공정주택은 68%, 단독주택은 51%. 공정주택은 이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도 아닙니다. 원래 더 낮습니다. 큰 것들은요. 200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랍니다. 이게 뜻이에요.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집이 좀 가격이 낮은 거는 현실화를 우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을 고려하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 기자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올릴 때 제대로 된 뉴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대로 제가 거기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공정주택 시세는 70%, 10억에 30%는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를수록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외국은 더 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덜인데도 조금 올랐다가 그거 갖고 좀 엄살피는데 좀 그러지 좀 맙시다. 더 큰 건요. 2020년 가격 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 계획 등 이게 신뢰성이 제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강하게 가겠다는 뜻이죠.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처럼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나 세무사서는 이게 밥벌이니까 금방 캐치가 하겠지만은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위주로 공부하시게 되면 정책이 바뀐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번에 1주택,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원래는 보통 보유만 하는 게 많았거든요.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에서는 거주 말고 보유만을 더 강조했어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이거는 있는 사람들은 보유만 해도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 뜻이겠습니까? 다 많이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많이 사라. 그리고 정부 대출 규제 완화시켜 줄게. 많이 사. 분양가 상한제 다 없애줄게. 많이 해.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주택이 된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는지 진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좀 흥분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바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기회는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이거는 그 전에 있는 법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바뀐 거는 신규 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신규주택은 2년이었거든요. 그거를 1년으로 바꿨고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다른 세입자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전입 의무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좀 의무기간이 좀 강화됐죠. 이런 것에 대해선. 적용 시기는 2017년 16일, 그러니까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출은 그전 거는 아니고 항상 그 후에요. 그냥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플러스 계약금 지불한 경우는 종전주택 적용하겠다. 이거를 살짝 불법으로 매칠로 하기에는 요즘은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안 됩니다. 당연히 금융 실명되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현금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강력하게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까지 추가했습니다. 거주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 그게 언제더라? 그게 한 이명박 정부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해가지고 다른 걸 집을 팔 수 있게 해줬는데 그래 세금을 좀 더 거두려고 했던 뜻이죠. 근데 이것도 그 집에 거주 요건을 2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단이 중요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7년부터 새로 임대에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전 거는 보호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전엔 사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마구 정부가 무분별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걸로 줄을 쳤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분양권 포함 안 했거든요.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 후 201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로 하면 그 전에 피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기간이 긴 거는 우리나라는 워낙 집을 빨리 지니까 이거는 최근에 받은 사람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좀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뜻은 뭡니까?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건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라는 뜻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다음에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소득세 인상하겠답니다. 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일 때는 1년 미만 때 50%였는데 1년 미만은 50%였는데 2년 미만 40%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주택 여기 조합원 입주권에서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40%로 올렸습니다. 좀 아주 강력하게 간 겁니다. 주택의 부동산 뭐 상가잖아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미만 보일 때는 이게 세율이 좀 낮았어요. 기본 세율부터. 근데 이거를 아예 그냥 40%를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전에 좀 많이 완화시켰던 건데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되게 강력했는데 많이 완화시켜졌거든요. 그게 다시 강화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거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법 개정 후 2011년 1월 2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팔라는 뜻이죠. 걔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부는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가족 간의 증여로 하다 보니까 니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더 강력한 법을 할게.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없는 서민들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발표했지만은 저는 따로 설명드립니다. 이젠 투명성이다. 불법은 절대 용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이 뜻은 뭐 대부분 들으실 거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적용 지역이. 이건 이제 도표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도표입니다. 거기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적용 시기는 12월 17일자로 지정 및 바로 효력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은 조금 더 투기 세력이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강력한 이번 법안으로, 세법으로, 뭐 대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거기 물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인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장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확실히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하겠답니다. 제가 주위 부동산 하다 보면 제가 강남권에 일할 때 보면요. 법인으로 계신 분들이 이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도와주신 분들이 뭐 그쪽 관계된 전문가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조사 상시화하겠답니다. 저도 부동산 하고 있는데 아마 부동산 이 아파트 쪽 관련 쪽에 있는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어디 이런 그 협회에서 하는 그거 뭐 2년에 한 번씩 뭐 교육이나 뭐 우리 모임에서 나가면은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싫다고 하시는 분, 이제 뭐 이민 가야지 이렇게 하신 분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 아니세요? 지금 나라가 그 10년 동안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졌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때문에. 그거를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조사를 많이 하니까 니네들 힘들다. 우리들 힘들다가 아니라 그러면 투명하게 하세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서 쓸 때 힘든 것 말고는 불법으로 저지른 것만 안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아니십니까? 좀
저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만요. 좀 이거 듣고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사항 구체화. 자금 조달 계획 조금 이게 좀 객관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더 투명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증빙자료 제출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1번은 시장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그전부터 했어야 돼요. 너무 불법이 이제 만연했거든요. 10년 말고 20년을 해야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3번 청약 당첨 요건 강화. 강화를 해야지 무주택인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이거는 예전부터 했었어야 돼요. 예전에 너무 많이 풀어져 가지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그리고 당첨되고도 좀 있으면 또 다시 청약 넣을 수 있고, 그게 뭡니까? 바로 나라가 부정부패로 일어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언론을 눈 가리고 서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빈부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실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게 생각 안 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는 무주택자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나서 집값이 더 오른다, 그리고 더 몰린다, 청약으로. 그러면 강력한 대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신 분은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부에서는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내놓은 정책도 다 무주택자면서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도 사람이지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 내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도 계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내용은 그쪽에 관계된 분들은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 사업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여기 당연히 관련된 그 지자체에서 서울이면 구청이겠죠. 더 지원해서 더 빨리 지속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내용은 설명을 잘 안 하고요. 나왔던 거 제일 아까 말했던 DSR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세 얘기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얘기는 안 하고요. 정부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더 올라간다면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 7년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답니다. 안정화되면 좀 덜하겠죠. 그 검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추가 강화,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 강화 대책 등. 이거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은 기득권 거기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큰 거를 갈 테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주택자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서 그동안 지난 정부가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살 수 있게 더 방안을 말해준 것 같아요. 단 중간에 걸쳐 있는
이제 시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보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혜택을 좀 보신 분들이잖아요. 정부가 좀 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거니까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